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병원을 이미 다녀보시다가 다양한 병원들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다양한 병원들에서 진단하는 게 다 달라서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환자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병원을 갔는데 거기선 다 발치 진단을 대부분 했다고 해요. 치과 3군데를 갔는데 다 발치 진단을 하셨는데 제가 발치 진단을 하지 않고 일단 살리는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치아를 살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했던 양쪽 어금니가 잇몸 여드름이 나고 아파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치과 3군데를 가셨는데 이제 발치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발치 진단을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포기를 하고 발치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이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 워낙 발치 진단을 받은 케이스를 살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멀리서들 많이들 찾아와 주고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모든 케이스를 살릴 수는 없어서 일단은 봤어요. 이 치아가 일단은 이제 여드름도 나 있고요. 잇몸에 뿌리끝 염증이 있어요. 이 주변으로 까맣게 녹아 있단 말이에요. 뿌리 주변으로 이렇게 영어 스펠 J자 모양의 염증 양상이기 때문에 약간 크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 약간 이렇게 녹아 있기 때문에 염증 양상이 좋지는 않아요. 염증 양상이. 근데 이렇게 좌우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환자분들이 치료 결정을 하실 때 양쪽을 동시에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면은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양쪽 다 식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가 편한 쪽.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식사가 지금 이쪽으로 잘 되기 때문에 이쪽을 건드리지 말고 이쪽을 먼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잇몸 여드름이 굉장히 큽니다. 잇몸 여드름, 뽀드락지, 염증, 고름주머니 이런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고 환자들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변할 뿐이지 여기 잇몸 여드름이 있는 거죠. 근데 염증 양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부분에 뼈가 녹아있는 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뜯어보고 제가 이제 치료를 할 건데 크랙이 발견이 되면은 현미 영상에서 일치하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염증이 크지는 않아서 일단은 이쪽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고 반대편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치료를 들어간 건데 반대편은 여드름도 안 생겼죠. 이 여드름 있는 곳을 뜯어봤더니 레진코어로 되어 있고 마무리가 나쁘진 않네요. 근데 레진코어가 있다고 무조건 깨끗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뜯고 들어갔더니 냄새도 안 좋고 지저분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제가 다시 크랙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크랙이 위에서 보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뿌리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크랙이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의 증상이 많이 개선이 돼서 통증도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한 거예요. 신경치료를 마무리했지만 염증 양상이 안 좋을 때는 보철 치료를 제가 좀 미루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드름이 지금 엄청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애매해요. 그래서 임시치아로 지켜봤더니 괜찮아졌죠. 여드름이 없어졌고 환자분 증상 없어졌고 이쪽으로 씹을 수 있대요. 그래서 크라운을 하기로 하고 2달 기다렸다가 크라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염증이 치유된 것처럼 염증 치유는 뼈가 생기는 거죠. 생기고 있다. 근데 크라운 씌우고 본격적으로 씹기 시작했더니 이게 다시 확 나빠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발치로 가셔야 되는 거고 씹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처럼 뼈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 뼈 생김이 확실하게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는 진짜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으로만 식사를 주로 하셔서 그런지 여드름이 생기셨어요. 근데 염증 양상이 여기만 있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퍼졌죠. 그래서 염증 양상이 반대편이랑 똑같이 안 좋아서 뜯어봤는데 레진코어 되어 있고 레진코어 제거했는데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편이란 말이에요. 이럴수록 저는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깨끗하게 신경치료 잘 해놨는데 염증이 저렇게 커지는 이유가 크랙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안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환자분께 이유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과거의 재료를 싹 이제 드러내고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 염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항생제를 먹지 않고도 내부를 깨끗이 했을 때 스스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잇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고 잇몸을 열어서 혹시라도 살릴 수 있는지를 본 거죠. 염증 제거를 하고 따라 들어갔더니 이 부분에 뼈가 다 녹아 있어요. 뼈 녹은 게 너무 심한 거죠, 양상이.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보냐면 크랙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다시
뼈가 생길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잇몸에 여드름이 없어졌느냐에 포커싱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부의 뼈가 다시 예전에 건강할 때처럼 생길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간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하치조 신경관을 좀 조심해서 심어야 되고요.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어요. 안쪽에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치를 3등분 하고, 어떻게 염증이 있는 데다가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염증이라는 거는 분리가 돼요. 요 치아만 발치하더라도 염증 따라 나오죠. 그리고 건전한 내 몸의 뼈에서 이 염증은 빡빡빡 긁어내면 충분히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분리를 해내고 건전하게 남아있는 내 뼈에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고 뼈 이식을 해주고, 그 다음 막을 치고 꿰매 놓는 거죠. 여기 멤브레인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잇몸을 열어놨는데, 한 달만 지나도 이쪽이 잇몸이 이렇게 핑크색 잇몸으로 깨끗이 차고요. 본뜰 때 되면은 굉장히 건강한 잇몸이 회복되는 거 보이세요? 이 여드름이 알아서 없어져요. 안쪽에 뼈가 녹은 거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잇몸은 당연히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4개월 기다렸다가 위에 부분을 구멍 뚫어서 이제 보철물을 연결하는 요런 임플란트를 하면 돼요. 보철물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이 중간에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양쪽에 음식물이 안 끼게 할 수가 있고, 정말 티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뽑고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인지 치아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잘된 임플란트는 본래 본인의 치아를 자연스럽게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임플란트고 이 부분 임플란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한쪽은 살렸고 한쪽은 발치 임플란트 했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거 뽑고 다른 데서 임플란트 해서 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 와서 감사하게도 하나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나이를 떠나서 내 치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크랙이 있거나 염증이 계속 안 없어지거나 뼈가 안 차거나, 그런 경우에 발치 임플란트로 가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염증 양상이 크랙이 의심이 되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 재치료를 할 때는 잘하는 곳에 가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 염증 때문에 다른 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발치를 할 거냐 살릴 거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J자 모양 염증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J자 모양의 염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살리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제 내부에서 크랙이 보이면 둘 다 발치를 해야 되지만 내부에서 크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저분한 거, 안 좋은 냄새, 여기는 별로 지저분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몇 번 했더니 여드름이 자발적으로 치유가 되더라. 항생제를 먹지 않았는데 치유가 됐고, 여기는 잇몸에 났던 여드름이 치유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잇몸에 난 여드름, 염증, 잇몸이 치유되는 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신경치료를 잘 해놓으면 염증이 치유가 되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내부에 녹아있던 이 부분의 뼈가 다시 생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내부의 뼈가 경과 관찰을 했는데 안 생기고 있다고 하면 재신경치료나 신경치료가 실패한 거라고 보시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포커싱을 하실 게 잇몸 여드름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과 관찰을 해서 6개월, 1년 다음에 뼈가 치유가 됐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임플란트 가시는 게 좋고,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치아들처럼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치아가 된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